지금 촉박합니다. 빨리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면 긴급 사실 처방.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독소는 사실 우리가 식습관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맛이 좋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마리네이드 양념을 해서 굽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고온으로 수분을 빼서 막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삭바삭한 질감과 감칠맛을 얻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오는 이 맛있는 맛이 다 당독소였다.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해독 체계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먹거리 속에 숨은 공격 인자, 이게 바로 당독소이다. 자, 오늘은 당독소 쇼크의 저자인 김아름 약사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 당독소 쇼크라는 책을 냈는데 정말 제목처럼 당독소에 대해 알고 나서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독소가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약사님은 약사 되신 지 얼마나 하신 건가요? 약사 활동을? 일단 면허 받아서 제가 이제 빨리 개국을 해가지고 이제 20년 차예요. 요즘에는 약국에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약을 주로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약국이 강남 대로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근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딱 문을 열면 선생님 생리통약 주세요. 그리고 인공눈물 뭐가 있나요? 이게 가장 먼저인데, 제가 사실은 약국을 20년 전에 처음 열 때만 해도 그냥 아침에는 뭐 이제 술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숙취해소제 주세요. 이 정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열자마자 눈이 뻑뻑하니까 인공눈물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프니까 파스 주세요. 생리통 심하니까 생리통약 주세요. 이렇게 정말 거의 매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 이제 처방전을 받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신경외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이런 통증 클리닉이 이제 좀 많은 약국인데 그러면서 계속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녀봤는데도 이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진통제도 조금 더 강력한 진통제, 그리고 신경 진통제, 알 수 없는 어떤 이제 저림에 관한 약들,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센 약들 있죠. 그런 것들 처방을 많이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약국에 처음에 딱 문을 열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경증의 그 MZ들이 인공눈물과 파스를 사러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들이 저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냐면서 정막이 왜 이렇게 저 망가졌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화제 사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병원 갔다가 주사 맞으시고 신경 진통제 찾으러 오시는 분들까지 그야말로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변했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원인에 달라진 식습관과 그리고 이제 먹거리 문화, 디저트 문화, 그리고 이제 과일은 몸에 좋다, 무조건 괜찮다, 그리고 꿀이 몸에 좋으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이 먹거리의 중심에 당독소가 우리 몸을 메마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 결론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런 임상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책에서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당독소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당독소를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사님께서는 당독소를 언제 알게 되신 거고 언제부터 관심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코피를 막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빵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스도 뭐 어느 이렇게 뭐 사과 주스 이런 조금 고당도의 주스 같은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빵도 많이 먹고 주스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한 날은 밤에 코피를 막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에 막 코피가 묻어있고 이제 이불에 막 코피가 막 묻어있는데 요게 이제 이불 빨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다가 도대체 이 친구의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그 다리 뒤에 우둘투둘하게 하는 아토피 같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건강을 케어를 하면서 좋은 거 먹인다고 하고 이유식도 잘 했고 좋은 영양소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접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뭘 놓쳤을까?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대표님을 그때 우연히 만났는데
당독소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당독소가 어디에도 잘 붙잖아요. 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말랑말랑한 조직에 굉장히 잘 붙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코피나 이 코 혈관 같이 왜 말랑한 내피에 붙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계속 더 물렁하게 만들고 조금만 건조하거나 자극이 있으면 팡 터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혈관벽이 헐거운데 거기에 당독소가 붙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 자극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것도 덜 먹이는 것도 되게 신경을 썼지만 당독소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취급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이렇게 현대인들의 건강에 네. 문제가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저희 약국에 오는 이제 그 환자분들 있죠.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아이가 코피가 나요. 아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당독소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 전문 당독소 종결자가 네 맞습니다. 되셨구나. 그 당독소가 제일 먼저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약국에서 문 열면 뭐 사러 온다 그랬죠? MZ들이 인공눈물 사러 온다 그랬죠. 사실 MZ들만큼 어마어마하게 당독소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을 빨리 접했고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뭐 디저트로 탕후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어찌 보면 맞아.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먼저 뭐가 나타나냐? 점막 건조증이 나타나요. 건조증. 그래서 점막, 눈 점막, 코 점막, 기관지 점막 이런 이제 결합 조직들, 연골이라든지 관절 같은 이런 부분에 무차별적으로 달라붙고 여기를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건조하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국에 와가지고 선생님 인공눈물 주세요. 파스 뭐가 좋나요?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건조증이다. 그런 건조증, 이제 메마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메마름증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들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처럼 이제 점막의 건조증,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안구가 건조하고 코 점막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면 위장 또한 어마어마하게 점막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위장 점막에 당독소가 붙으면 당적, 그야말로 우리 담적증이라고 하죠. 네, 위에 이제 그 딱딱한 게 붙어가지고 연동 운동이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위산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점막 발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부패해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장에서도 유해균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장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왜 내가 요새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뭐만 먹어도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시기를 잘 보면 커피와 빵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식후에 과일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소화가 잘 되는 정제탄수화물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내가 밥은 잘 안 먹었는데 국수는 먹는다. 진짜 최악인 거죠. 국수 면식검인. 그러니까 근데 국수 이 밀가루가 사실은 다 정제돼가지고 이 소장 상부에서 딱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장 말단에 사는 좋은 균들 있죠. 왜 우리 장내 미생물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좋은 미생물충은 사실 말단에 사는데 거기까지 에너지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고 소장 상부에 사는 이제 그 성질이 급한 유해균들, 이런 애들은 막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살면서 이 유해균들 중에서는 또 나쁜 당독소를 내뿜는 균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이런 균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막이 건조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막 국수 같은 걸 먹었는데 장도 망가지고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아니죠. 사실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소화를 안 된다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위가 안 좋아요 라고 하면 또 뭘 주냐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줘요. 근데 위산은 우리 몸에서 어찌 보면 점막의 공격인자이기도 하지만 위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균들, 그러니까 식품으로 들어온 균들도 다 살균을 하고 소화도 잘 되게끔 한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미네랄 흡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위장에 쓰리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인자들을 없애버리는 처방을 하게 되면 위산이 또 안 나오고 소화액도 안 나오면 더 점막이 메마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악의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살균되지 않은 게 또 장으로 내려가. 그러면 또 장이 망가져. 그래서 이게 이제 MZ 때는 인공눈물을 쓰고 파스를 쓰지만 이제 40대가 넘으면
이렇게 이제 점막, 네. 위장 점막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당독소가 이제 막 이제 연골이나 이런 데 이제 침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신경통. 네, 그래서 신경통? 네, 신경통. 뭔지 모르겠는데 진통제를 계속 끊지 못하는 분들, 저린다,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또 대사증후군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비롯되는 이 대사증후군에서 당독소가 누적되면 합병증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거죠. 네. 네.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혈관의 막힘이잖아요. 혈액순환에 대한 건데 이 당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지 잘 붙고 끈적하게 붙어가지고 경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말초 혈관에 딱 붙어버리면 새로운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나면 왜 당뇨발처럼 들어보셨죠? 당뇨발. 네, 막 조금 상처 났는데 궤양이 생겨가지고 족부를 절단한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당독소가 누적돼서 올 수 있는 혈관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메들리를 타게 돼요. 그렇구나. 사실은 원인이 뭐다? 당독소.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소비량이 진짜 점점 늘고 뭐 사실은 여기서도 나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카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대신에 커피를 먹게 되면 커피가 뭐 하죠? 물론 이제 각성 효과도 주지만 이뇨작용이 굉장히 있잖아요. 맞아요. 이뇨작용이죠. 그만큼 물을 네,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점막은 수분을 굉장히 보유를 잘 해야 되는 점막이잖아요. 그렇죠? 점막이 촉촉해야 되죠. 근데 이 수분을 다 같이 빼버리는 거예요. 당독소가 불러붙었는데 거기서 수분까지 빼버려. 그럼 완전 눈바닥처럼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빵과 당독소처럼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져가지고 맛있는 우리 감칠맛 나는 음식 항상 같이 곁들이는 게 커피. 이 식습관이 우리 몸을 사실은 망치고 있고 메마름과 이 열증과 염증으로 가는 그 메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였다는 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사실 저희가 이거 책을 만들면서 당독소 때문에 쇼크 받았지만 이걸 읽고 나니까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을 싹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은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당장 그걸 없앨 수 있는 게 없나요? 사실은 이제 이게 몸이 원래 재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 시기를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염증이 생기지? 딱 요 순간에 인지를 하셨다라면 한 5일 정도만 당독소가 많지 않은 식단.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생채소라든지. 5일? 그렇죠.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이제 물 섭취인데 사실 물도 그냥 맹물보다는 조금 이제 천일염 들어가 있는 전해질용액. 정말요? 네. 소금물 요법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 드셔주시면 이게 이제 체액이 충분해지면서 해독하는 어떤 순간 동안에 당독소를 쉬어주게 되면 몸은 이제 재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그리고 이제 노화를 딱 당면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느 정도 조심을 하고 내가 먹던 음식들을 의심을 하라는 거.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사실 내가 앞으로 어떤 라이프 스팬을 가지냐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은 5일은 참아야 되네요. 네, 그렇죠. 5일간은 절제해서 자기 몸이 거기에 이제 딸려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상적인 멀리하면 당독소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실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책을 썼잖아요. 대표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였냐? 저자님이 박명규 대표님. 그래서 이제 박명규 대표님이 개발하신 이제 장내에서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내가 막 빵도 많이 먹고 굽고 튀긴 막 치킨도 많이 먹고 콜라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었어. 근데 장에 이제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당독소를 분해해주는 균주가 있어요. 미생물 균주가 있어요. 미생물. 그 많은 것 중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이렇게 이제 KF140이라고 하는 균주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 음식으로 들어오는 당독소를
90% 이상 분해할 수 있는 그래요? 네, 그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솔루션이 네네. 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즈마리라든지 로즈마리. 로근이라든지 네. 뭐 다 대두 단백 추출물 이런 것들이 또 당독소를 깨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독소 수용체도 야 너 지금 좀 너무 많이 나오지 마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제 식품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이제 식품 제품이죠. 네네.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죠. 아.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것을 장에서 차단하는 균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몸에 들어왔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당뇨 같은 대사 막힘 때문에 몸에서도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를 떼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떼줄 수 있는 네.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천연 식품이라든지 네네. 이런 소재가 배합된 제품이 사실은 존재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약국을 이제 하면서 네네. 환자들이 좀 심각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약국을 이미 찾아서 네. 약사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면 이게 이거 무조건 먹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5일 기다려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5일. 뭔가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고 좀 더 이제 이런 식품 영양소 같은 것들을 같이 드시게 해서 빠르게 해독을 도와줘야 되는 분들한테 제가 그 이제 두 가지 컨셉의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네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다행입니다. 대표님은 언제 제일 그 당독소가 많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달콤하고 이렇게 막 카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언제 땡기시는지. 항상. 아니 저는 사실 그 이 저자님들을 만나서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약간 절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저는 이렇게 의외로 책 만드는 일이 약간 스트레스가 좀 되게 많아요. 민감하고 많아서 커피는 굉장히 많이 마실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잼을 갖다가 식빵에다가 한쪽씩 잼을 엄청 큰 숟가락으로 퍼서 가득 발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먹는 거가 너무 이렇게 좋았고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게 먹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이렇게 더 이제 이렇게 뭐 책을 보는데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네. 있어서 단 거를 스위트한 거를 왕창 많이. 근데 이제 그걸 단 거를 드시고 이제 되게 돌아가시면 사실 그 느낌은 어떠세요? 완전 너덜너덜한 그죠? 그렇죠. 그런 예, 느낌 예, 드시죠? 예, 예. 네. 이게 사실은 단 게 정말로 내 에너지를 올려주고 나의 몸에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수면에도 이제 좀 푹 자게끔 네.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커피 없이도 잘 일어날 수 있는 웨이크업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표님은 이제 그 당독소의 두 가지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느끼고 계실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뭐 내가 이제 막 집중해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 처리하시고 사실 대표이시면 정말 신경 쓰실 게 많고 어떨 때는 좀 이거 좀 안 하고 싶다 약간 살짝 그럴 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책임감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약간 먹는 것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쵸 위로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잼, 네, 아이스크림, 맞아 잼 커피, 아이스크림 이게 진짜 어떻게 케이크, 보면 밥 대신 케이크.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제 탄수화물과 당독소와 과당의 완전 공격, 삼박자의 공격을 이제 몸으로 느끼시는데, 그리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어떤 역할을 하냐?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고 내가 스트레스가 딱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처럼 즉 맹수라 같은 걸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도망치거나 아니면 얘랑 싸워야 되거나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도망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각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근육에다 몰아주기 위해서 혈당을 일시적으로 쫙 높여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 높아지는데 이때 높아진 혈당을 쓰나요? 달리기 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죠. 안 쓰시잖아요. 근육에서 소모가 없어.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걸 우리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낮춰요. 그럼 일시적으로 저혈당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당 땡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를 잘 견디시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견디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한 스쿱으로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이제 막 인슐린이 나와 있고 다시 또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걸 어디로 조장을 할까요? 지방, 염증, 당독소로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같이 들어온 당독소는 도파민 수용체. 그러니까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고, 약간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느낀다고, 막 그 쾌락을 주는 그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야, 너 지금 행복해! 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주니까, 이게 또 떨어지는 순간에 도파민 수용체가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달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땡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자님들이랑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최대한 당독소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하는데 저자님들께서 약 많이 보내주셔서 근데 이게 사실은 대표님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약국에서 만나는 이제 직장인들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효율 자원은 부족하고 인적 자원으로, 인적 자원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항상 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에 오면서 파스랑 이런 걸 사러 오면서도 한쪽 손에 커피하고 크로아상 이런 이제 그 달달한 디저트 같이 들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먹는 것으로 위로받는 순간 질병은 시작된다. 뭐가 누적이 돼서? 당독소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먹는 것으로 풀지 말고 그야말로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산보하시고 빛도 좀 쬐시고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먹는 빵 한 조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냥 내가 배가 고파서 행복한 상태에서 쉬다가 빵 한 조각을 먹는 거랑 내가 이빨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떠가지고 그렇죠. 막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때 달콤한 아바라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과 대사 시스템이 다시 막 교란이 된다. 결국 나한테 데미지로 돌아온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위로하지 말자. 저 이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좀 약간 먹는 거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약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식이섬유를 평소에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런 채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 뭐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에도 왜 키위나 이런 거에 많잖아요. 토마토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게 들어와서 이제 몸에 데미지를 덜 미쳐요. 해독하는 시스템도 올려줄 뿐더러 이제 몸에 식이섬유가 많으면 얘네들이 당이 이렇게 한 번에 딱 유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서서히 갇혀가지고 식이섬유 안에 갇혀가지고 천천히 유리될 수 있게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에 식이섬유를 자주 드시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너무 달라요. 그것도 차이가 나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대부분 이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채소에는 또 플라보노이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플라보노이드들이 당독소를 대사하는 효소들 많게 늘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먹었으면 드레싱을 좀 적게 한 샐러드를 같이 먹어주면 조금 약간 그래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방법. 알겠습니다.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절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굴렸던 살아온 시간의 반절 정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운동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가속노화에 당면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동 전문가 분들께서는 딱히 식단은 안 가리시더라고요. 나는 운동 많이 하니까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근육 증량한다고 BCAA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엄청 많이 드시고 막 달걀도 막 하루에 막 노른자 다 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단백질도 많이 먹게 되면 간에도 부담이 되고요. 특히 이 BCAA 많은 이제 그 근육 증강 영양소는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육 머슬 이제 증량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또 염증 신호 그리고 mTOR C1이라고 하는 이제 암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암 유전자가 과다하게 발현이 되고 얘가 또 인슐린 저항성과 퇴행성 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아요.
네.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이제 막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 왜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저탄고지. 저탄고지. 네, 저탄고지 네. 식단 하시는 분들은. 키토연식. 네, 뭐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그런데 지방을 많이 먹고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고. 네. 근데 이게 탄수화물은 죄가 없어.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미밥, 뭐 쌀밥 조금 이제 시켜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뭐 덜 익은 바나나라든지 차갑게 식힌 이제 그 저항성 전분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들은 죄가 없고, 탄수화물이 너무 적게 들어오고 지방이 많이 들어오면 지방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당독소를 만들어요. 대표님이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당독소라고 일컫지만 지방에서도 더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방 독소도 똑같이 당독소로 전환돼가지고 몸을 괴롭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얼굴이 어떻죠? 다 이렇게 좀 마르고 건조하고 약간 늙어있고 시커멓죠? 그죠? 약간 그런 거 느끼시죠? 근데 그런 분들 사실 당독소 누적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단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탄수화물은 또 이게 이제 당쇠라고 해가지고 우리 단백질의 그 꼬임이라든지 역할을 이제 딱 그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예 안 들어오면 더 굳어지고 더 건조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 식단을 계속 고집하고 BCAA가 많은 근육 중량제를 계속 먹는다. 이것도 위험하다. 여름에 이제 비키니 입고 해변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영장도 가야 되고. 비키니 입으려면 다이어트 좀 촉박하긴 한데 속성 다이어트 하려면 당독소와 관계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살 안 찌는 몸이 돼야 돼. 그렇죠. 대사율 교정, 요요 없는 다이어트. 사실 이게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이어트 기본? 날씬한 몸. 그죠. 덜 먹고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안 먹는 거죠. 그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굶어야죠. 굶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통은 이렇게 칼로리 제한식을 다들 다이어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루에 800칼로리만 먹고 나머지는 이제 안 먹겠다라고 하면 그 각 800칼로리를 뭘로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800칼로리는 뭐 그냥 어차피 적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적으니까 그냥 일상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떡하고 이제 뭐 사실 빵도 한 개 정도는 그렇게까지 칼로리가 많지 않잖아요. 떡 한 접시랑 빵 한 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한 800칼로리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찬밥 밥 시켜가지고 현미밥을 차갑게 시켜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단백질하고 나물 종류의 식단으로 800칼로리를 딱 구성을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얘도 800이고 얘도 800이야.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다이어트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얘는 혈당을 빨리 올리고 얘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몸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 혈당을 참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얘들이 이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지방으로 저장하고 이제 당독소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의 기본은 칼로리 제한식임과 더불어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단이어야 돼요. 혈당. 다이어트도 혈당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뭐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과일로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겠다. 강냉이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저 웃지요예요. 사실. 아니 강냉이 다이어트는 별것도 아니니까. 사실 안 돼요. 다이어트로 내가 그래 뭐 이렇게 몇 개 먹고 뭐 입맛을 떨어뜨려가지고 며칠 굶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사실 아니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어떤 영양소들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다이어트가 끝나고 이제 요요가 온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 근데 결국에는 다이어트는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속이면서 그러니까 속인다기보다는 활용을 하면서 그 대사체계를 잘 활용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단으로 세 끼를 먹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찬밥 원리, 그러니까 서서히 올리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대부분 100 이상 올리지 않는 이런 저항성 전분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 몸은 굶지 않음에도 우리 뇌가 이거 굶고 있다.
지금은 저장된 거를 써야 하는 때이다라고 이제 뇌가 인식을 해가지고 야 이제 저장된 거 쓸 때야.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주인님이 계속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저장했는데 야 이제 이걸 저장해 놓은 것들을 쓸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방도 떨어뜨리고 이제 간에 잠깐 저장되어 있던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하던 이제 주머니 쌈짓돈 같은 그런 데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이틀 3일을 하면 이게 지방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네, 근데 요 식단을 또 한 2, 3일째 또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지방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 그 잘 일을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근육이 막 당독소가 붙어가지고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근육은 사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잘 발달을 해야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살이 덜 찌는 요요가 안 오는 몸이 되는데 이 일 못하는 근육세포들 안에 있는 이제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들을 얘네들 일 못하니까 나 얘네들 분해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제 쫙 지금은 다 쓴다. 일 못하는 애들 다 쓰게 해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일 못하는 단백질들을 죄다 염증이 많은 세포들까지 다 죄다 연료로 써버려요. 좋네요. 좋죠. 한 번에 싹 네, 없애버려요. 맞아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오토파지, 자가포식.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을 만든다는데 이 분해하는 게 멀쩡한 세포나 단백질을 예를 들면 다 분해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일 못하는 애들. 그쵸. 망가진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이 망가진 게 안 치워져가지고 계속 염증이 생기고 피곤했던 건데 이게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이 자가포식의 자극이 일어나면 이제 한 4일째 계속 이 혈당을 이제 계속 이 식단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거 필요한 거였는데 이러면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가포식 다음에 줄기세포 재생이 새로? 그렇죠.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하고 세포들은 어떡하죠? 새 거잖아. 그렇죠. 일을 잘해. 그러니까 대사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굶었나요? 네. 아니요. 전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은 식단을 유지했을 뿐이지 이게 내가 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춰준 음식을 먹은 것만으로도 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왜냐면 혈당이 100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거 지금 비상인데? 이거 모자란데? 밥을 안 먹는데? 우리 지금 주인님이 밥을 안 먹고 있는 상황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드를 딱 바꾸는 거예요. 지금 비상 하면서 저장된 거 다 써!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줄기세포까지 재생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지방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단식 모방식이 실제로 단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고 이게 일어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5일이에요. 5일.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뭘 얘기하냐? 당독소 프리한 식단을 먹어라. 그러니까 당독소 프리. 네, 굽고 튀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삶거나 데친 야채들, 그다음에 삶은 달걀들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당독소까지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당독소가 해독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그랬죠. 도파민 수용체가 이제 제대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만감이 빨리 생기고 이런 거 이제 계속 시키면 선생님 정말로 내가 이거 원래 안 먹고는 못 배기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와플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그냥 지나쳤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에 그 포만감 중추라든지 그 식욕 중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요 없는 다이어트, 식탐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대사율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다이어트를 바로 뭐로 해야 된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바탕이 된 저항성 전분. 그렇죠. 저항성 전분은 이렇게 익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하죠. 밥을 하면 어떻게 하죠? 물에 이렇게 불려서 압력솥 같은 거나 전기밥솥으로 왜 착 익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쌀밥, 맛있는 쌀밥 하면 이제 대부분 뭐 오븐도미 뭐 이렇게 잘 깎아놓은 거잖아요. 빨리 소화 흡수되도록. 근데 요거를 냉장실에서 서서히 식히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전분의 구조가 이렇게 풀어졌다가 소화가 되기 쉬운 구조로 풀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벽돌 구조로 다시 켜켜의 결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공격을 받아도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찬밥 원리, 냉장실에서 서서히 식힌 밥을 냉동실에 놨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근데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이 구조가 잘 풀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밥을 한 다음에 냉장실에 넣지 않고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냉장실에 넣었다가 차갑게 식혀가지고 저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네, 이렇게. 냉장실에서 6시간.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식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결정을 만들, 그 벽돌과 같은 그 단단한 결정을 만들 시간을 주고, 그걸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이 구조가 풀리지 않더라. 그게 저항성 성분이 된 밥이라 맞아요.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도 안 오르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굽고 볶은 식단이라기보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실 우리 한식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사실은 없어요. 구이 뭐 이런 것만 빼면 근데 이렇게 뭐 나물류와 뭐 적당한 이제 반찬들 해가지고 드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항성 전분은 요 베타화 이제 요 과정을 베타화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찬밥 말고도 덜 익은 바나나다. 덜 익은 바나나. 네, 덜 익은 바나나라든지. 파란 바나나. 그렇죠. 생둥이 바나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차갑게 식힌 뭐 이제 콜드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파스타도 그러면은 그것도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네, 이제 삶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차갑게 먹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건 데피지 않고. 네, 데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저항성 전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혈당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식단에 관심만 있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네, 지금 촉박합니다. 빨리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면 긴급 사실 처방.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NAD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NAD 그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의 종말에서 얘기했던 맞아요. 장수 유전자 발현 물질 NAD 그리고 그거를 늘리는 뭐 NMN 이래서 왜 NMN이 뭐 폭발적으로 막 갑자기 인기가 많았잖아요. 저 NMN 먹었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그 NMN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NMN은 NAD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 즉 장수 유전자도 많게 하고 살도 덜 찌게 하고 노화도 막게 하는 요 물질이 NMN을 전구 물질을 먹어서 NAD가 늘리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NAD만 늘어나는 걸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많아져서 그러니까 전구 물질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NAD는 그냥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럼 NAD만 먹어서 만들어진 NAD는 분해돼서 많이 남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AD의 또 반대 개념이 뭐냐면 NADH거든요. NADH. 그러니까 NAD를 빈 트럭이라고 생각한다면 NADH는 꽉 찬 트럭이에요. 뭘로? 에너지로. 그러니까 에너지화가 되지 않은 에너지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늘어나는 게 뭐다? 이 꽉 찬 트럭 NADH인데요. NAD가 차면 DH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다시 비워서 빈 트럭을 만들어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썰트윈이라고 하는 노화를 막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살도 덜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NAD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액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NADH와 NAD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져 있으면 살이 찌고 잉여 에너지가 많아지고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에 더 취약해지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 노화에 당면하는 거고요. 반대로 NADH는 적고 NAD가 많으면 이제 이게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덜 늙고 기운도 좋아지고 대사율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다이어트는 이 NAD와 NADH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어떻게 맞춰야 돼요? 얘가 많게. NAD가 많고 NADH는 좀 적게. 그렇죠. 근데 방법이 뭐다? 이 NADH를 분해해서 H를 떼어버리고 NAD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ADH에 H를 띄워주는 소재가 사실 하나 있어요. H 어떻게 됩니까? 밀베아 추출물이라고 하는 요 이제 사실은 천연 내추럴 소재 엑스트랙트가 있는데 맞아요. 천연 추출물인데 요 추출물이 이 NADH에서 H를 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아도
사실 이제 운동하면 가장 이 NADH가 NAD가 되는 방법이죠. 써버리면 되니까. 아, 그쵸? 네네. 에너지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막 소모를 해버리니까 그러는데 사실 운동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량을 얼마나 늘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운동 많이 하는 분들 활성산소 누적되고 오히려 피로되고 지방 분해하면서 당독소 처리 안 되면 더 빨리 늙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분해해서 이쪽을 늘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네. 밀배아인데 얘가 그래서 운동을 좀 덜 해도 운동하는 효과를 내준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덜 먹은 효과.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NADH를 분해해주는 소재를 같이 섭취를 하시면 대사도 조금 더 교정이 되고, 네, 그리고 근육량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아까 일 못하는 단백질들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것도 사실 NAD가 오토파지를 촉진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근데 아니 뭘 먹어야 돼요? 밀배아. 네, 밀배아 추출물이라고 밀배아 하는 추출물 따로 파나요? 네, 있죠. 시중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밀배아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표님이 개발하신 게 요걸 딱 겨냥해가지고 밀배아 추출물만 따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자연 그거랑- 상태에서는 어디서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같은 밀배아라고 해도 이게 추출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제 배양 온도라든지 이런 네네네. 거에 조금 조절이 돼서 얼마만큼 이제 이 NADH를 분해하는 그 물질이 나오냐의 문제인데 그걸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개발을 하셔서 사실 운동 안 하셔도 이것만 먹어도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왕이면 5일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이 밀배아 추출물 소재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NADH를 줄여서 NAD가 늘어나는 진짜 그야말로 근본의 원인에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대사율 교정에 접근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그 당독소 쇼크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가속 노화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가속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이제 안티 에이징 되게 필요하고 피부 노화 이런 거 미용 뷰티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 가속 노화를 막거나 안티 에이징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늙었다라고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피부잖아요. 피부. 건조해지고 cikcik해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주름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분들 이제 피부과 열심히 다니시고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르시는데 드시는 건 뭘 드시냐고 제가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뭐 이제 이렇게 피부과 갔다 오시면서 옆에 카페에서 이제 빵도 드시고 막 이제 이렇게 브런치도 하시고 디저트도 드시고 이제 이런 맛있네요. 분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레이저로 좋은 레이저하고 바깥에 좋은 화장품 발라도 안에서 진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콜라겐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주름을 깊어지게 만들고 당독소를 만드는 반응 이름이 마이야르. 그렇죠. 역시 네.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말로 하면 갈색화 반응이에요. 갈색화. 그러니까 그 식빵이 노릇노릇하게 그 위에가 이렇게 왜 갈색으로 예쁘게 부어지잖아요. 우리 눈에는 먹음직스럽지만 그 갈색 식빵이 우리 피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칙칙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색소 침착이니 기미 치료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하시면서도 이 당독소를 줄이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당독소가 제일 잘 붙는 건 아까 제가 어린이 얘기하면서 그 혈관 내피 얘기했죠. 네. 말랑말랑한 이 콜라겐 진피.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콜라겐 이런 거에 굉장히 아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잘 붙어요. 그래서 이게 콜라겐 사이사이에 붙으면 가교결합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브릿지를 이루면서 딱딱하게 굳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유연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탄력을 잃은 피부를 갖게 되는 게 당독소 음식을 주로 드신다. 커피에 빵에 디저트에 과일에 많이 드신다. 그럼 바로 확 눕는. 그렇죠. 피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도 당독소가 이렇게 지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좋은 콜라겐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콜라겐. 근데 저 엄마는 사실은 이제 콜라겐 며칠 안 먹었는데 탱탱해졌어. 근데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 그 차이가 뭘까요? 누적된 당독소와 염증. 그리고 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가속 노화가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은 저도 당독소로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콜라겐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콜라겐을 먹는데
당독소를 좀 덜 먹으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 몸이 염증 상태에 있어요. 당독소 많으면 아까 염증 일으킨다 그랬죠? 네네. 염증이 많은데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이거 콜라겐 필요한 기관에 가서 쌓아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콜라겐도 다 당으로 분해해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데 쓰여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염증도 많고 당독소가 많은데 콜라겐을 먹는다. 그럼 뭐죠? 비싼 생선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그러니까 대표님이 딸기잼에다가 식빵 잔뜩 드시고 아니, 어제 너무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아침에 푸석푸석하다고 콜라겐을 딱 드셔도 이거는 다 이제 에너지원으로 써버린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면역 세포에 몰아주려고. 좀 더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살만 찐다. 그러는 거죠. 빨리 이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